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 솔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묵음이 뭐냐면 영어 단어에 알파벳이 쓰여져 있기는 한데 그 알파벳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개비 같은 거죠. 이 묵음들 중에는 규칙성이 있는 묵음들도 있고 규칙성이 없이 그냥 생뚱맞게 소리가 안 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규칙성이 없는 묵음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묵음이 들어간 단어를 배울 때마다 이 부분은 묵음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묵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보다 묵음이 없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규칙성이 있는 묵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규칙성이 있고 또 비교적 많은 단어들에서 등장을 하는 묵음들은 저희가 미리 공부해서 알아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런 묵음들을 모아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총 5개의 대표 묵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묵음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면 영어 단어들을 보다가 큰 혼란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단어가 분명히 K로 시작을 하는데 왜 이게 니은으로 시작을 하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 묵음 수업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하시죠? 아니, 왜 소리도 안 나는 그런 헛개비 같은 묵음이 영어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 묵음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말도 아주 옛날부터 써오던 말이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저희 선조들께서 한국말을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쓰이던 한국말과 지금 한국말이 같으냐? 굉장히 다를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를 간다 그러면 거기서 쓰이는 말의 한 반도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묵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발음이 되었던 알파벳인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음이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묵음의 다른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냐면요. 사실 영어에는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에서 빌려온 말도 있고 독일에서 빌려온 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을 빌려올 때 그 표기 방법은 그 나라의 표기 방법을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는 왔는데 이 발음하기가 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표기법은 그 나라 말과 비슷하게 가져는 왔지만 발음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철자는 쓰여 있지만 발음은 나지 않는 묵음이 생겨난 거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인데요. 공부할 게 많으면 좋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뇌 운동이 많이 되고 또 그럴수록 머리가 더 빠르게 돌아가게 되니까요. 자, 그럼 저희 오늘 묵음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늘 배워볼 대표 묵음 첫 번째는 바로 KN입니다. K는 무슨 소리가 나죠? 키읔 소리가 나죠. 그리고 N은 무슨 소리가 나나요? 니은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K와 N이 만났을 때 둘 중에서 하나의 소리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K 소리, 키읔 소리가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N 소리만 남게 됩니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영어 단어 중에서 이 K, N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그 단어들을 예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인데요. 자, 먼저 가장 앞부분에 K와 N이 왔습니다. 둘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K 소리는 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모음을 봤더니 I가 왔네요. I는 소리도 날 수 있고요. I 소리도 날 수 있고 또 이 소리도 날 수 있죠.
이 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이 단어에서는요, 알파벳 이름처럼 I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N과 합쳐지면 나이라는 발음이 납니다. 제가 지난 수업에서 포도주라는 의미의 와인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4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 중에서 첫 번째 모음이 I, 그리고 마지막 모음이 E가 오면 대부분의 경우 이 I는 알파벳 이름처럼 I 발음이 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단어도 한번 살펴보면요. K가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K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미 탈락이 되는 존재예요. 그쵸? 그러니까 K를 빼고 보면 알파벳이 4개이죠. 그리고 첫 번째 모음은 I, 끝 모음이 E가 왔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와인과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이때 I는요,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I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자음을 보면 F가 왔네요. F는 아랫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바람을 빼면서 F 소리가 나죠. 일단 한국식으로 F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E가 있는데요. E는 이렇게 단어의 끝에 오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읽어보면요. knife가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보통 나이프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어식으로는 이 끝 발음이요, 쑥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프가 아니라 knife 이렇게 끝을 약하게 발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은 영어로 knife. 한 번 더 해볼게요. knife.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를 살펴볼게요. 다음 단어도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K와 N은 키읔 발음은 탈락하고 니은 발음만 나죠. 그리고 모음 부분을 봤더니 O와 W가 왔네요. 자, 먼저 O 발음은 알파벳 이름 그대로 O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W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우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합쳐지면 No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전에 배운 단어 중에서 이 단어랑 소리가 겹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아니요 라는 의미의 no입니다. 신기하게도 둘이 생긴 거는 굉장히 다르지만 똑같이 no라는 발음이 나요. 그럼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둘이 발음이 똑같으면 내가 싫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고 있다로 알아들으면 어떠나. 하지만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혼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파벳이 달라도 이렇게 같은 발음이 날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를 배운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생활 속에서 노하우라는 말 많이 쓰죠. 어떤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노하우에서 know 부분이 방금 전에 배운 알다 라는 의미의 know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how가 바로 어떻게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저희 이거는 엄청 중요한 단어라서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건데요. 나온 김에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H는 히읗 발음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OW는 앞에서는 O로 발음이 났는데요. No니까 O 발음이 났죠. 근데 여기서는
O 발음이 아니라 아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how 요렇게 발음이 나요. know와 how를 해석해보면 know, 알고 있다. how, 어떻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know how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표 묵음을 볼 차례입니다. 바로 WR인데요.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둘 중에서 W의 소리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R 소리만 남아요. R은 무슨 소리가 나죠? 리을 소리가 나죠. W와 R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쓰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WR에서 W 소리는 탈락이 되고 R의 소리, 리을 소리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의 모양을 잘 보세요. 저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단어 칼이라는 의미의 knife처럼 첫 모음으로 I가 왔고 가장 끝에 E가 왔죠. 지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가 발음도 아니고 이 발음도 아니고 보통 알파벳 이름처럼 I 발음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R과 I를 합치면 righ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지금 한국식 표기로는 보통 이렇게 lie이라고 적지만 정확히는 lie가 아니라 lie 이런 발음이 돼요. 이것이 리을 발음이 나는 또 다른 알파벳 L과 R의 차이점이에요. L과 I가 만나면 lie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R과 I가 만나면 ry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L과 R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따로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쓰다라는 단어로 다시 넘어와서요. 다음 알파벳을 보니 T가 왔네요. T는 티읕 소리, 트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right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knife에서처럼 끝에 e가 왔어요. e는 끝에 오면 보통 중요한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발음을 완성해보면 right라는 발음이 됩니다. 자, 적다, 쓰다 따라해보세요. right.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ight 아니고 right입니다.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right.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단어는 잘못된, 틀린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WR에서 W 소리는 탈락되고 R 소리, 리을 소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음은 O가 왔는데요. R과 O가 합쳐지게 되면 와 같은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가운 이중 자음이 나왔어요. N과 G가 합쳐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응 받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다가 이응 받침을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은 따라해보세요. wrong. 한 번 더 해볼게요. wrong. 좋습니다. wrong이라는 발음이 납니다. wrong의 의미는 뭐라고요? 바로 잘못된, 틀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단어가 짧지만 은근히 발음이 좀 어렵죠.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wrong.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대표 묵음은 GH인데요. 지난번 이중자음 수업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이 GH가 만나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G와 H 중에서 G 소리에 해당하는 기역 소리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단어에 따라서는 GH는 F 소리, F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보통 GH가 T의 앞에 올 때에는 이 GH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GH가 단어의 끝에 오는 경우 F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예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단어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무슨 의미죠? 밤이라는 의미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N이 왔어요. 그러니까 니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I는 이 단어에서도 알파벳 이름처럼 I 소리가 납니다. 자, 합하면 나이가 됐어요. 자, 그리고 봤더니 GH가 T의 앞에 쓰였어요. 이 경우 대부분 GH는 묵음이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냥 T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T의 소리는 티읕 소리, 트 소리가 나죠. 그래서 합쳐보면 발음이 night, night가 됩니다. night가 아니라 앞은 강조하고 뒤는 소리가 쓱 빠지면서 night, night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복습할 겸 한 번만 더 발음해 볼게요. night.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오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요. 높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H가 왔네요. H는 무슨 소리가 나죠? 히읗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I가 또 나왔어요. 오늘 모음에 I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도 I는 알파벳 이름처럼 I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hi가 되죠. 그리고 뒤에 GH가 있지만 얘네는 있으나 마나한 묵음이에요. 그래서 얘를 빼주시면 이 단어의 발음은 high가 됩니다. 여러분, hi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 있죠? 저희 전에 배웠던 바로 만날 때 하는 인사 안녕이라는 의미의 hi인데요. 이 안녕의 철자는 GH를 뺀 HI입니다. 이 안녕이라는 의미의 hi와 높다라는 의미의 hi가 같은 발음이 납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아니요 라는 의미의 no와 알고 있다 라는 의미의 know가 같은 발음이 났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안녕이라고 하지 높은 이렇게 인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별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단어들 중에는 철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이 나는 단어들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높은 한번 발음해 볼게요. high. 한 번 더 해볼까요? high.
hi가 나온 김에 단어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학교 중에서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고등학교를 높다라는 의미의 high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높은 학교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방금 high도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학교라는 의미의 school도 배웠죠. 자, 한번 조합해 볼까요? 먼저 high, 방금 배웠던 high를 쓰고요. high. 그리고 학교는 먼저 school에서 s 발음 s가 오겠죠? 그리고 s의 뒤에는 그 소리가 나는 이중 자음이 오죠. 뭐였죠? ch가 옵니다. 그리고 school에서 우 이 부분은 오가 두 번 오죠. 마지막으로 school, 오, 리을 받침은 L이 옵니다. 이 학교의 철자가 은근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눈으로 한 번 더 잘 담아주세요. 자, 고등학교 발음해볼까요? High school. 한 번 더 해볼게요. High school. 좋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chool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한국에서도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한국식 발음으로 school 이렇게만 알아놓으셔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번 단어도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빛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이 단어는 가볍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어떻게 읽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첫 글자 L이 왔습니다. L의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죠?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I가 나왔어요. 자, 이제 매우 익숙하시죠? 이 I는 이 단어에서도 I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lie가 되겠죠? 다음에 뒤를 봤더니 GH의 뒤에 T가 왔어요. 이 경우 보통 GH는 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GH는 빼고 나머지 뒤에 있는 T의 소리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T도 앞에서 여러 번 나와서 익숙하시죠? 무슨 소리가 나죠? T 소리, T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전체를 읽어보면 발음은 light가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light. R을 발음할 때와 다르게 L로 시작하는 단어는 혀가 앞니의 뒤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light.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light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빛, 전등, 그리고 가벼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나 오리털 잠바 광고 같은 데 보시면 초경량, 라이트한 소재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그때 그 light가 방금 저희가 배운 이 단어 가볍다라는 의미의 light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역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F가 나왔네요. F는 무슨 소리가 나죠? F 소리가 나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피읍으로 표기를 할게요. 하지만 P 발음 아니고 F 발음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I가 나왔어요. 자, I는 이 단어에서도 I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fi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GHT가 나왔네요.
GH는 T 앞에 왔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고 이 티읕, 트 소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fight가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fight. F 발음 신경 쓰시면서 한 번 더 발음해볼게요. fight. 좋습니다. fight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상대방한테 힘내세요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 있죠. 바로 화이팅! 인데요. 사실 이 화이팅의 화이트가 지금 방금 배운 fight를 한국식으로 좀 콩글리시처럼 발음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영어 표현입니다. 이거를 영어 원어민한테 쓰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힘내라고 말을 한 거지만 원어민들은 이걸 시비를 거는 것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방금 배운 것처럼 fight가 무슨 의미죠? 싸우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fighting 하면은 힘내가 아니라 싸우자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이팅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들한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 이제 다음 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묵음은 GN입니다. G는 기역 혹은 지읒 소리가 나고 N은 니은 소리가 나죠. 이 둘이 합쳐지면 역시 둘 중에 하나의 소리가 탈락하게 됩니다. 바로 G의 소리가 탈락하게 돼요. 이 GN이 들어가는 단어를 보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G와 N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바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S가 왔죠. S는 시옷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I가 왔습니다. 이제 I는 I 소리가 난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셨죠? 물론 I는 소리도 날 수 있고 이 소리도 날 수 있고 또 I 소리도 날 수 있는데 이 단어에서도 I는 알파벳 이름처럼 I라는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Sigh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GN이 왔는데요. 이 GN에서 탈락되는 소리는 G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N 소리만 남습니다. N은 니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싸이 밑에 받침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발음하면 sign, sign이 됐습니다. 제가 사인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확한 발음은 요거에 더 가까워요. sign. 이렇게 좀 센 소리가 나죠? 은행 같은 곳에 가셔도 고객님 여기다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서명이라는 말 대신 sign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이 sign은 서명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입니다. S-I-G-N 이렇게 씁니다. G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발음을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sign.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도 생활 속에서 영어 단어 그대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D가 왔네요. D는 무슨 소리가 나죠? 디귿 소리가 나죠. 그리고 다음 E가 왔는데요. 여기서 E는요. 에, 어이가 없네. 에, 어, 이 중에서 이 소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D 발음이 나고요. 다음 뒷부분을 봤더니 앞에서 본 서명이라는 의미의 sign과 똑같은 철자가 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S는 대부분의 경우 S 소리가 나지만 몇몇 경우에는 Z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 단어에서처럼 앞에 DE가 오고 뒤에 모음이 I로 오는 경우 대부분 S는 Z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design이 아니라 design 이렇게 지읒에 가까운 발음이 됩니다. design.
여러분, 이 디자인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 책 표지의 디자인이 이렇네 저렇네, 이 가방은 디자인이 이렇네 저렇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물건 등의 모양이나 설계를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 디자인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디자인이 아니라 데자인, 이렇게 대로 발음을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이 단어는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좋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묵음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표 묵음은 바로 G, U입니다. 이 G, U가 단어의 제일 앞에 쓰이는 경우 G와 U 중에서 U 소리가 탈락하게 됩니다. G, U가 가장 앞에 쓰이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가시게 되면 꼭 만나게 되는 그 사람입니다. 누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G랑 U가 단어의 가장 앞에 쓰였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U 소리가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G에 기역 소리만 남게 돼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모음이 있습니다. 또 I가 왔어요. 이제 I를 절대 잊으실 수가 없겠죠. 여기서도 I는 I 소리로 쓰였습니다. 자, 합해 보면 소리가 guy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음 자음은 D가 왔네요. D는 디귿 소리, 드 소리가 나죠. 자, 그리고 이 단어에도 역시나 떨거지로 자주 따라오는 이가 끝에 딱 붙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별다른 소리는 나지 않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 guide가 됩니다.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의 여행을 도와주시는 인솔자 안내사 분들을 guide라고 하죠. 이렇게 적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guide, guide.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손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G와 U가 함께 왔어요. 여기서 U 소리는 탈락이 되고 기역 소리가 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E가 왔는데요. E의 대표적인 발음이 뭐죠?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할 때의 그 에 발음이죠. 자, 에. 다음에 S가 왔습니다. S는 스 발음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가 왔네요. T는 티읕, 트 발음이 납니다. 자, 연결해보면 guest라는 발음이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guest, guest. TV 프로그램들 중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때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때 그 게스트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게스트입니다. 손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단어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TV를 볼 때 그 단어가 쓰이진 않나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쓰여는 있는데 헛개비처럼 소리는 안 나는 애들 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프 같은 단어를 보고 아니 이게 나이프면은 니은이니까 분명히 N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왜 K가 있는 거지? 이러면서 대혼란에 빠지실까봐 제가 급하게 묵음 강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5개의 묵음을 오늘 배워봤지만 사실 이 5개의 경우뿐만 아니라 생뚱맞게 멀쩡한 알파벳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영어는 그런 거구나. 가끔씩 알파벳이 있어도 소리가 안 나는 그런 단어들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매우 다행인 것은 묵음이 들어있는 단어보다 그렇지 않은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쓰기 연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배운 대표 묵음 5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의 앞부분에 K와 N이 오는 경우 둘 중에서 K가 묵음이 됩니다. 그리고 WR이 앞에 오는 단어의 경우 W가 묵음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GH는 좀 더 복잡한데요. 전에 이중자음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어의 끝에서 F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GH의 뒤에 T가 오는 경우 보통 이 GH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끝부분에 GH가 오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GH가 둘 다 통째로 묵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G, N이 함께 붙으면 G 소리가 묵음이 됩니다. 그리고 N, 니은 소리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G, U가 단어의 앞 부분에 오면 U 소리가 탈락돼서 G 소리만 남습니다. 요렇게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쓰기 연습할 거잖아요. 쓰기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쓰기 연습하러 가볼까요? 처음으로 쓰기 연습을 해볼 단어는 바로 칼이라는 의미의 knife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앞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알파벳이 붙어 있었죠. 어떤 알파벳이었죠? 바로 K입니다. K와 N이 함께 쓰일 때 K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knife이니까 모음 부분이 I 소리가 나죠. I 소리가 나는 알파벳은 이름도 똑같은 I이죠. 그리고 knife, 바람 빠지는 F 소리가 왔네요. F 소리는 F이죠. 마지막으로 떨거지 E까지 써주면 칼, knife 완성입니다. 자,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펜 들어주시고요. 먼저 K 그리고 N이 오죠. 다음에 I 여기까지 쓰면 나이가 됐고요. 다음에 F 써보겠습니다. F 마지막 E까지 챙겨주시면 knife 완성이죠. 한 번만 더 써볼게요. K N 다음 뭐가 와야 되죠? 모음은 I 나이가 됐고요. 다음에 F 마지막은 E가 와야 되죠. 발음 따라해 볼게요. knife knife.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알다 라는 의미의 단어였는데 무슨 단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know 였죠. 이 단어 역시 가장 앞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알파벳인 K가 붙어 있었죠. 자, K를 먼저 쓰고요. 다음에 know니까 니은 소리 N이 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O 부분은 O와 W가 옵니다. 알다, know. 자, 저희 두 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K, N, O, 그리고 우 소리 나는 W, know.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쓰고 계시죠? 자, K N 그리고 O W 발음 같이 해볼게요. 알다 know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know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 쓰러 가볼게요. 다음 단어는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이 쓰기 연습이죠. 영어로 write 라고 하는데요. write의 가장 앞부분에는 무슨 알파벳이 오나요? 묵음인 알파벳 W가 옵니다. W 그리고 write 이니까 리을 소리가 나는 알파벳이 와야겠죠? R이 오고요. 그리고 R이니까 모음 부분이 I이죠. 앞에서도 나왔던 알파벳 I를 써주시면 Rye가 됩니다. 그리고 T 소리가 뒤에 오죠? T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에 또 떨거지 E가 붙어요. 자주 등장하죠. 자, 발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Right. 이 부분을 발음하실 때에는 like가 아니라 정확한 영어 발음은 rye에 더 가깝습니다. 요렇게 발음해 주세요. right. 오케이. 자, 두 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쓰다, 적다, 영어로 먼저 W가 오고요. 그리고 R이 옵니다. 다음에 I, Rye가 됐고요. 그리고 T 소리, T 그리고 마지막은 E로 마무리합니다.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W가 먼저 오고요. 그리고 Ry 할 때 리을 소리 R이 옵니다.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모음 부분은 I가 오죠. 합쳐지면 Ry가 됐고요. 그리고 T 소리가 나는 T 마지막 E까지 써주면 right 완성입니다. 눈으로 잘 담아주시고요. 입으로도 저희 한 번 더 발음해 볼까요? 쓰다 영어로 write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틀린, 잘못된 이라는 의미의 wrong입니다. wrong 역시 앞에 묵음인 W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wrong, 리을 소리가 들어가니까 R이 오죠. 그리고 모음 부분은 O가 옵니다. R과 O가 만나서 그냥 로 소리가 아니라 러 소리에 가깝게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응 받침이 왔잖아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응 받침이 나는 그 중요한 이중자음 바로 N, G이죠. 요렇게 써주시면 wrong 완성입니다. 자, 이제 같이 써볼게요. 자, W 같이 써보겠습니다. W 그리고 R O 이응 받침 N G 발음 같이 해볼게요. wrong long 아니고요. wrong 오케이, 한 번 더 써볼게요. W 그리고 R O 이응 받침 N G 의미가 뭐라고요? 잘못된,
틀린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할 때 이 단어 wrong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높은 이라는 의미의 high입니다. 가장 첫 알파벳은 히읗 소리가 나는 H가 옵니다. 그리고 high이니까 모음 부분이 I 소리가 나죠. 알파벳 I를 써줍니다. 자, 요렇게만 써도 발음이 high가 됐어요. 저희가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안녕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죠. 그런데 높은 이라는 의미의 high는요, 뒤에 묵음인 GH가 옵니다. GH는 묵음이기 때문에 쓰나 안 쓰나 발음은 똑같지만 높은 이라는 의미의 high를 쓸 때에는 끝에 GH가 꼭 붙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I, high가 됐고요. 그리고 끝에 소리 없는 GH까지 써주시면 높은 이라는 의미의 high 완성입니다.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높은 high H-I-G-H. 그리고 제가 high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방금 썼던 high에다가 학교란 의미의 school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high H I G H. 여러분 school 철자 잘 기억하시는지 볼게요. 먼저 S니까 어떤 알파벳을 써주시면 될까요? S이죠. 그리고 크 소리가 나는 이중자음 뭐가 있었죠? 바로 CH입니다. 크. 셋이 합쳐서 스크가 됐죠? 그런데 하나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이 이 키읔 소리가 나는 알파벳이 S의 뒤에 오게 되면 크 소리보다 더 센 거의 쌍기역 끄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스쿨 이렇게 쓰지만 사실 크 발음보다는 school 이렇게 쌍기역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자, 그리고 우 이 부분은 오를 두 번 써서 나타내고요. 마지막 school 리을 받침은 L를 써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high school 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죠. 빛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전등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가볍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바로 light입니다. light는 발음을 할 때 혀를 앞니 뒤에 댔다가 떨어뜨리면서 light, light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 소리는 리을 소리가 나는 R과 L 중에서 L의 발음입니다. L. 그리고 모음 부분 light이니까 I 소리가 오죠. 알파벳 I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 소리는 T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T의 앞에 헛개비 GH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T의 앞에 GH가 올 경우 대체로 이 GH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발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light, light. 좋습니다. 자, 두 번 쓰기 따라해 볼게요. 먼저 L 그리고 I, lie가 됐고요. 헛개비 G, H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 소리인 T가 옵니다.
열심히 따라 쓰고 계시죠?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먼저 L, I, lie. 그리고 끝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G, H, T가 옵니다.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빛, 전등, 그리고 가볍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가볍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굉장히 라이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TV 광고를 보실 때 저희가 배운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진 fight입니다. fight는 앞에서 봤던 light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부분만 달라요. 앞부분이 fight, F 소리가 나죠. F 소리가 나는 알파벳 뭔가요? 바로 F이죠. 자, F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light 할 때처럼요. I가 옵니다. 그러면 Fi가 됐죠. 그리고 다음 T 소리가 나는데 앞에 헛개비 GH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T가 등장해요. 자, 싸우다, fight는 이렇게 씁니다. 같이 써볼게요. F, I, fight, 그리고 T, 헛개비 GH, 마지막 T. 한 번 더 써볼게요. F, I, fight, 소리가 안 나는 GH, 그리고 T. 따라해 보세요. fight, fight. 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자주 쓰는 화이팅 이 말은 미국 사람이 들으면 싸우자 라는 말로 잘못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는 혹여나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볼 단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서명하다 라는 의미의 sign입니다. sign은 S 발음이 나죠. S가 옵니다. 그리고 역시 모음 부분은 sign, I 소리이죠. 그리고 sign 이렇게 니은 받침이 오는데 n이 오기 전에 헛개비 G가 들어갑니다. G와 n이 만났을 때 G 소리는 탈락된다 라는 사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같이 써볼게요. sign, S, I, 그리고 n의 앞에 G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n을 씁니다. 발음 한번 해볼까요? sign. 한 번 더 sign. 좋습니다. 또 한 번 써볼게요. S, I, sigh.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는 G. 니은 받침 N, sign. 다음 단어는 바로 design이었죠. 발음이 데자인이 아니라 design입니다. 자, 먼저 디귿 소리가 나는 D가 오고요. 이렇게 뿔룩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알파벳 E가 옵니다. 여기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 아니고요. D 이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은 앞에서 봤던 sign과 똑같이 생겼어요. 요렇게 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S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Z처럼 Z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 단어에서 S는 Z 소리가 나요. 그래서 design이 아니라 design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두 번 더 써볼게요. D,
E, D, 그리고 sign, S, I, G, N. 발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design. 한 번 더 해볼게요. design.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마지막 D, 그 다음 뭐가 오죠? E, D 소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sign, S, I, G, N. 여러분 은근히 이렇게 종이에다가 손으로 써보는 거 그런 손맛이 있지 않나요? 은근히 재미가 있죠. 손으로 열심히 써보고 그리고 눈으로도 이 철자들을 열심히 담아주시고요. 입으로도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이제 2개의 단어가 남았어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배워볼 단어는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사, 인솔자라는 의미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할 때 이 기억 소리는 G를 써주시면 되죠. G 대문자는 C랑도 비슷하게 생겼죠. C처럼 이렇게 쓰다가 짝대기를 2번 그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모음 부분은 guy 이렇게 I 소리가 나는데요. 이 I랑 G의 사이에 헛개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떤 알파벳이었죠? 바로 U입니다. U가 G와 함께 붙으면 U 소리는 탈락합니다. 그래서 G만 소리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GUI는 합쳐서 guy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드이죠. 드, 디귿 소리 나는 D가 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는 없지만 끝에 참 자주 붙는 이 알파벳 뭐죠? 바로 E가 붙습니다. 이렇게 쓰면 guide 완성입니다. 2번 더 써볼게요. G, U, I guy가 됐고요. D 써볼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꼬리 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E까지 guide. 한 번 더 써볼게요. G, 헛개비 U, I, guide, E. 발음 따라해볼까요? guide. 안내사, 인솔자는 한 번 더 guide.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쓰기 연습을 해볼 단어는 손님이라는 의미의 guest입니다. guest 역시 기억 소리 G로 시작을 합니다. G. 그리고 게이니까 에 소리가 나는 이가 오는데요. 이 사이에는 앞에서 봤던 단어처럼 헛개비 U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G, U 이렇게 함께 쓰이면 U는 소리가 탈락하죠. 그래서 이 3개의 철자를 합치면 게 발음이 납니다. 자, 다음 발음은 뭐죠? guest이니까 s가 와야 되죠. s가 옵니다. 마지막 t 발음, t 발음 나는 t까지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guest 같이 써볼게요. G, U, E, guest, S, T. 마지막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G, U, E, get, 그 다음에 S, 마지막 T. 손님 영어로 따라해 볼게요. guest, guest. 방송을 보다 보면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은 그 게스트의 의미도 정확히 아시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아시게 됐어요. 저희가 같이 열심히 배울수록 TV를 보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쇽쇽쇽 들어오는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럼 또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실 거예요. 저희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영어 노트를 한 권뿐만 아니라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10권 넘게 꽉꽉 채울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봐요. 자, 오늘 새롭게 배운 11개의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댓글 중에서 오늘 배운 단어들을 마지막에 한 번씩 쭈르륵 발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 같아요. 저희 한번 의미와 발음을 쭈르륵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보이는 이 단어, 뜻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칼입니다. 발음은 따라해보세요. knife, knife.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알다 라는 의미의 know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know, know. 오케이. 자, 세 번째 단어.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쓰다 라는 의미였죠. write. 따라해 주세요. write. 다음. 자,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 요 단어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시는 분은 소리내서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틀린 이라는 의미죠. 발음해 볼까요? wrong, wrong. 다음, 요 단어의 의미는 높은 이라는 의미이죠. 발음은 high입니다. high. 한 번 더, high. 오케이. 그리고 다음 단어는 의미가 여러 개였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빛,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전등, 또 가볍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light, light. 오케이. 그리고 다음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였죠? 싸우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발음 따라해보세요. fight, fight. 그리고 다음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서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이 영어 단어 그대로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사용하죠.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sign. 자, 이 sign의 앞에 de가 붙은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시면 될까요? s의 소리가 지읒 소리로 바뀌는 것에 유의하면서 design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죠. 따라해 보세요. design, design. 데자인 아니고 앞부분이 D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무슨 의미였죠? 안내사, 인솔자라는 의미의 guide 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guide, guide. 마지막 단어 볼게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손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guest이죠. 따라해 볼게요. guest, guest.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저희 이제 뭘 해야 되죠?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의 답부터 살펴보러 가볼게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단어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CH 이중자음이 왔네요. 무슨 소리가 나죠? 총 3가지의 소리가 날 수 있죠. 취 소리도 날 수 있고요. 또 크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리고 프랑스 단어로부터 유래된 영어 단어의 경우 보통 이 CH는 쉬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 CH는 크 소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R이 왔네요. 리을 소리가 나죠. 다음 I는요. 이 소리도 날 수 있고 소리도 날 수 있고, 또 오늘 많이 사용했던 발음인 I 발음도 나는데 여기서는 이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은 S가 왔죠. S 소리. 그리고 이 단어에서 T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힌트를 드렸었죠. 이때 이 T 역시 묵음입니다. 자, 그리고 M이 왔네요. M은 미음 소리가 나죠. 그리고 A 가장 대표적인 소리 아 소리가 나죠. 마지막 하나 S 소리. 합쳐보면 크리스마스이죠. 한국식으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영어식으로는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요렇게 발음이 납니다. 저희 한번 영어식 발음도 멋지게 연습해 볼게요. 앞쪽을 빡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Christmas 이렇게 앞부분에는 힘이 빡 들어갔다가 뒷부분에서는 좀 약해지죠. 따라해보세요. Christmas. 한 번 더 앞에 힘주고 뒤에 힘 뺄게요. Christmas.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로 바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 단어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단어는 악기의 이름입니다. 무슨 악기일까요? 열심히 읽어보시고 댓글로 정답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영상을 순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이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재생 목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이 수업으로 저를 만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재생 목록 보는 방법 이 영상의 끝에 한 번 더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봄날 영어 학교라고 검색을 하셔서 제 채널을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면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이런 식으로 쭉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재생 목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단계 씨앗반 알파벳 수업, 2단계 새싹반 영어 단어 읽기 쓰기 수업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2개만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쯤이면 3단계, 4단계 이렇게 리스트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을 기준으로는 제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2개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요. 가장 기초인 알파벳 수업부터 듣고 싶으신 분들은 1단계 씨앗반 알파벳 수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알파벳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영어 단어 읽기 쓰기 수업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영상의 목록이 보이는데요. 제가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순서대로 영상을 배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잘 보시면 모두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1단계에 들어있는 모든 영상들이 순서대로 쭉 재생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주세요.